잘 지내셨습니까? 부동산 풍수연구 벌써 이제 7주차가 다가옵니다. 이럭저럭 뭐 하다 보니까 벌써 일곱 번째 강의를 이제 진행하게 되네요. 뭐 다들 건강하게 잘 지내시고 계시죠? 네, 오늘은 동서사택에서 이제 5주, 6주차 이쪽에서는 길방에 대해서만 얘기했습니다. 생기, 연년, 천을에 관해서 얘기했고, 보기는 제가 뺐습니다. 보기는 맨 마지막에 여러분들한테 강의를 할 예정입니다. 보기라는 저 방향은 팔방구성은 특이한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기는 현재 빼고 흉방, 사흉방이라고 하는 오기, 그 다음 화해, 그 다음에 오기, 화해, 육살, 절명에 관해서 여러분들하고 이제 진행을 하겠습니다. 오늘은 오기에 관해서 여러분들하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또 얘기하지만은 혹시 이제 부동산 풍수를 이제 들으시는 분 중에서 제 강의를 들으시는 분 중에서 풍수를 이제 다 잘하시는 분들이니까 제가 자꾸 이걸 강조합니다. 이 강의는 원활한 강의 진행을 위해서 가옥의 안방을 좌로 설정을 했습니다. 설정. 저는 가옥의 안방을 좌로 본다는 입장이 아니니까 그 괜히 오해하지 마시고요. 가옥의 안방을 좌로 설정을 해서 거기서부터 생기, 오기, 연령, 육살, 화해, 절명, 보기를 따져 나갔다는 거죠. 예, 육살, 절명, 보기를 따져 나갔다는 거니까 여기서 오해를 하지 마셔라는 것을 다시 한번 여러분들한테 강조를 하고 진행하겠습니다. 동서사택의 흉방은 오기와 육살과 화해와 절명입니다. 순서는 캐상에 복이 되는 차례에 따라서 설명하려고 합니다. 오기가 가장 먼저죠. 생기, 오기, 연년, 육살, 화해, 천을, 절명, 보기 순서로 가니까 저는 이 순서대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뭐 어떤 여러분들이 책을 보신다고 하면 다른 책에는 절명이 가장 흉방이니까 절명을 먼저 설명을 하기도 합니다. 저도 뭐 논문을 쓸 때는 절명을 가장 쓰기도 한데 우리는 부동산 풍수니까 현 상황에 맞춰서 현 상황에서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면 더 먼저 설명을 하고 싶어서 이 순서대로 저 진행을 합니다. 지금 여기 노란색으로 이렇게 표기된 부분, 이런 것은 다 길방이죠. 생기방, 연년방, 천이방. 그런데 이제 여기 이제 보기도 길방이라고 합니다. 근데 보기는 이제 왜 맨 마지막에 설명하려고 하냐면 보기는 기륭이 존재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좋을 때는 좋은 역할을 하고 나쁠 때는 아주 나쁜 역할을 한다는 얘기죠. 얘는 아주 그러니까 흉한 에너지가 안에 어, 약 3분의 2가 들어있는 놈이 복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예, 여러분들하고 이제 오늘 설명할 부분이 여기 이 보기에 관해서 여기 오기에 관해서 저도 자꾸만 보기라고 합니다. 오기에 관해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오기가 어디를 가리키고 있죠? 가장 가운데 부엌과 우측에 있는 부엌에서 봐서 우측방, 부엌에 봐서 좌측방을 오기가 이렇게 치고 나갑니다. 오기가 이렇게 치고 나갑니다. 이렇게 치고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기가 어떤 행동을 하느냐. 대체적으로 오기가 부엌에 들어간다는 것은 부엌의 방향이 안 좋기 때문에 건강도 좀 상당히 의심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예. 자, 오기는 어떻게 구성되냐면 어떻게 오기가 나오냐면 캐상이 음양이 편중돼요. 캐상의 음양이 편중된다는 얘기가 뭐냐면 그냥 두 개가 만나게 되는 거죠. 복이라는 것이 오기라는 것은 어떻게 해요? 감캐에서
감캐. 감캐가 어떻게 그려지냐면, 이거 잘 안 되니까 이해하십시오. 요 감캐에서, 예, 감캐에서 우회를 상하니까, 우회를 먼저 변화를 시키면 이렇게 되겠죠. 예, 중, 이렇게 하니까, 또, 이 상태에서 이렇게 되겠죠. 예. 여기 없어져야 되는데, 또, 예, 미안합니다. 여기 없어져야 돼요. 안 지워지니까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렇게 되면 이게 간캐가 되는 거지. 간캐가. 이게 간이 되는 거지. 이게. 예. 그런데 음양이 편중된다는 게 뭐냐면 여기서부터 출발했으니까 요 감도 양이에요. 예, 차남. 이 간도 양으로서 막내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양과 양이 만났다는 거죠. 양과 양이. 양과 양이 만나고 이 감은 어떻게 수를 말하죠. 감수. 예. 근데 간은 토예요. 간토.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토국수를 해요. 그러니까 해상의 음양이 편중되고 오행이 상극하는 조합이 옥이라는 얘기죠. 예. 그래서 이것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동서사택에서 가장 가혹한 조건이에요. 예. 뭐 하나라도 제대로 이루어져야지 뭐. 해상의 음양이 한쪽으로 예, 양이면 양, 음으로 영으로 편중됐다면 오행이라도 좀 상극을 해줘야 되는데 그것도 아니고 오행이 어떻게 오행이라도 상생을 해줘야죠. 예. 해상이 만약에 양으로만 몰렸다 그러면 오행이 상생을 해야 그나마 뭐가 좀 돌아가고 뭐라도 좀 풀리는데 예. 음양은 편주됐는데 오행까지도 상극하니까 이거는 뭐 이런 조합이 나올 수가 없지요. 예. 그래서 이 오기는 항시 음양이 편중되고 오행이 상극하는 조합에서 나옵니다. 그래서 동사세택의 가장 가혹한 조건에서 성립하는 8강부성이에요. 예. 그래서 본 강의에서는 저는 실제는 또 본 강의에서 제가 이렇게 하기도 하고 저라는 사람은 오기를 가장 흉방이라고 정의합니다. 예. 절명이 아니에요, 오기. 예. 절명이 가장 흉방이라고 옛날 사람들이 정의를 했던 이유는 뭐냐면 옛날 사람들은 가문에 대의 있는 것이 굉장히 중요했거든요. 근데 절명은 대가 딱 끊어지는 거예요. 절사가 딱 돼버려요. 절사, 이 사는 제사사예요. 제사가 끊어진다. 옛날 사람한테는 그걸 가장 중요하게 얘기하기 때문에 그걸 가장 흉하다고 했는데 어, 실제로는 현대적으로 보면 오기지요, 오기. 예. 오기는 염정성입니다. 염정성. 염정이라는 얘기는 여러분들은 이제 저 형기풍수를 하신 분들 그리고 전통 풍수를 하신 분들은 이 염정이라는 산은 유론산이에요. 뾰족뾰족하지요. 예. 불이 막 타면 불꽃 이저 뭐야 끝부분처럼 그래서 화기가 강한 산이다. 예. 그래서 그 음택풍수 중에서 형기풍수 하시는 분들은 뭐 염정성 아래에는 염정의 산 아래에는 뭐가 없다? 혈이 없다. 왜? 불기운에 다 탔으니까. 흙이 어떻게 해요? 초토화가 돼버려요. 흙이 그냥 어떻게 불에 의해서 초토가 돼버렸어요. 초토가. 그러니까 여기다가 뭐 어떻게 집을 짓거나 산수를 쓰거나 할 자리가 없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전통풍수에서 합니다. 예. 실제로 화기가 강한 산 밑에는 돌이 많지요. 산이 왜 뾰족할까요? 산이 흙으로 돼 있으면 비 내리면 뭐 흙이 뭉개지고 해서 뾰족할 수가 없지요. 다 이게 돌이 많다는 얘기지, 돌이. 돌이 많으니까 당연히 이 돌판에다가 어떻게 집을 질 수가 있겠습니까? 돌이 많다는 것은 또 뭐예요? 비가 오면 막 그 아래로 그냥 돌틈으로 물이 막 그냥 쫙쫙쫙 흘러가고 예. 그러니까 수맥이 많은 거지 첫 번째. 거기다 대고
흙이 또 많지가 않아요. 땅을 파면 다 흙인데 어떻게 개간을 해서 농사를 짓겠습니까? 또 그것도 안 되지. 또 산소를 또 쓰려고 또 해보니까 어떻게 해요? 아니 뭐 땅 파면 흙막 나오는데 무슨 산소를 써요? 그러니까 옛날 사람들이 참 아주 기가 막히게 설명을 합니다. 어떻게 염정성 아래에는 혈이 없다. 사람이 살기가 힘들다. 그러면 뭐 했으면 좋겠느냐? 기도터. 예, 이런 것이 딱 좋다는 얘기죠. 예, 되게 뾰족뾰족한 이렇게 돌산 근데 가보면 유난히 절도 많고 또 현대 이게 기독교에서 하는 그 뭐라게 해요. 기도원도 많고 또 무속당도 많은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게 염정성이에요. 오기는 염정성이에요. 오기는 칠성 중에 다섯 번째 별로 팔방구성에서 절명 다음으로 흉한별이라고 규정을 합니다. 주정동 선생은. 근데 저는 현대적으로 보면 가장 흉한 구성이에요. 그래서 귀매가 출현한다고 해요. 귀매라는 것은 귀신 기자예요. 귀신 기자. 예. 매는 도깨비예요. 그러니까 귀신과 도깨비가 출현하고 귀신과 도깨비가 출현하는 땅이니까 어떻게 해요? 기도토 하겠지요. 뭐 당연히. 예. 그리고 밑에 막 그냥 수맥이 강하니까 거기서 잠자면 뭐 꿈도 이상하게 꾸겠지요. 옛날 사람들은 그런 걸 다 알았던 거죠. 예. 다 경험상으로 귀매가 출현하고 주로 가옥의 구성원이 그러니까 귀매가 출현하니까 놀래고 이상한 꿈을 꾸고 헛것이 보이고 하니까 정신적인 문제 또 거기에 따라서 또 오는 불침병 또 그걸 또 어떻게 신경안정제 뭐 이런 거 수면제를 또 먹다 보니까 약물 중독 또 그래서 또 급사 횡사 이상하게 죽는 거죠. 급사가 그냥 갑자기 뭐밥 먹다 죽는다든지 예, 그냥 뭐 런 수가 급사지 뭐 횡사는 뭐예요? 죽을 수 없는 상태. 뭐, 뭐 그냥 갑자기 대들보가 무너져서 죽어버려요. 아니 길거리 가는데 그냥 갑자기 나무가 그냥 바람에 쓰러져 갖고 맞아 죽고 이런 것들이 다 횡사예요. 예, 행사 등 가문의 사람들이 어떻게 연속하여 흉사를 당하는 무서운 일이 발생하는 게 바로 이 오기방이라는 겁니다. 자, 아까 이 그림을 이제 여러분들이 보셨어요. 이 그림에서 가옥의 방이 간방에 있으므로 오기는 간방에 위치합니다. 해봤지요? 가옥의 방이 이렇게 감방입니다. 이게 감이다. 감이라는 것은 어떻게 하죠? 감. 감은 물인데 물이 양이 가운데 들어가고 음이 싸고 있는 것을 감이라고 해요. 가운데 하나의 양이 들어간 것을 감이라고 해요. 물을 왜 이렇게 할까? 어떻게 해요? 물의 성향은 어떻게 됐죠? 겉에 흐르는 물이 음이니까 이거는 잔잔한 듯 보여도 어떻게 해요? 가운데 흐르는 물이 가장 굳세지요. 또 맨 아래를 가면 잔잔하고. 참 이 쾌를 참 설명을 하고 옛날 분들이 쾌로서 인생사를 얘기한 거 보면 참 신기한 게 많습니다. 예, 여러분들도 뭐 다 아시겠죠? 예, 제가 뭐 다시 이런 얘기할 필요 없습니다. 자, 감캐는 수예요. 감캐수와 거기서 나온 어떻게 오기, 쾌상으로 팔방구성을 해서 토는 다 양이에요. 감은 남자로서 천하, 가는 남자로서 막내. 양과 양이 만나고 오행으로는 어떻게 해요? 토, 극수. 생각하는 점으로 팔방준성의 오기라고 했습니다. 감방은 음에서 양이 시작되는 곳으로. 감방을 왜 음에서 양이 시작되는 곳이라고 하냐면 이렇게 한번 그려볼까요? 제가 잘 그릴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8K를 한번 그려볼게요. 잘 안 그려지네요. 이해하세요? 예. 여기가 감방이에요, 감방. 그러니까 북쪽이에요, 북쪽 여기가. 여기가 북쪽이고 여기가 남쪽이에요, 여기가 남쪽.
여기가 동쪽이고, 이해하세요? 감방은 여기입니다. 감은.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여기는 저 감방 북쪽이니까 음이지요. 북쪽. 음에서 동. 양으로 가는 여기가 어떻게 해요? 중간 지대예요.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음양이 교차하지요. 여기는 축, 간, 인. 축은 음이고 인은 양이니까 음양이 교차하는 공간이고, 오기는 영혼의 방이며 오왕대살과 기수곡성이 작동한다. 오왕대살. 오왕대는 큰 살기를 의미합니다. 예, 예. 기수고성은 어떻게, 기라는 것은 이 기를 개의할 게지, 개의한 숙, 별숙이에요. 예, 개의한 별이 어, 예, 오행 중에 어떻게 작동을 하는 것을 기수고성이에요. 작동하여 큰 재난이 발생하는 8번 구성으로 장자순이 망하고 손상돼. 간 자체는 장자가 아닌데 조정동은 이 오기를 반드시 장자손이 망한다고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 장자손이 망한다는 것을 저도 왜 장자손일까라고 끊임없이 생각을 해보니까 첫 번째 이런 생각이 들어요. 왜 저도 조정동이 장자순이 망한다 이렇게 얘기했는가 규명을 하기 위해서 사실 육큐라는 공부도 해보고 유금이라는 공부도 해봤어요. 근데 육큐를 보면 그게 풀려져요. 나중에 여러분들이 하고 기회가 있었을 때 제동문이 나오면 그것을 한번 보면 6kg 읽는 방법도 있는 걸 볼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어쨌든 간에 일반적인 방법으로서 왜 장자순이 망하는가 그 얘기를 말하기는 힘들어요. 근데 주종동은 어쨌든 간에 간방은 실제는 뭐 막내 아들인데 이렇게 장자순이 망한다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그거를 그냥 일반적으로 설명을 하자면 오기는 화의 기운이거든요. 예. 근데 아버지는 건이잖아요. 그러니까 화극금 하니까 장자순이 아버지가 집안의 대표니까 장수니까 장순이 망하지 않느냐 이렇게 저는 또 이렇게 그냥 편한 방법으로 유추를 하기도 합니다만은 왜 장조신이 망하느냐를 정확히 하려면 육큐로 들어가 보셔야 됩니다. 자, 오기는 염정성으로 뭐라 그러냐면 염정독화성 이자 폐가문 조폭 타흉악 예, 타쟁 작건군 이렇게 이제 이건 이제 주정동이 한 얘기예요. 예, 뭐냐면 즉 염정은 악한 화성으로 독화니까 독화 예, 악한 화성으로 이자 폐가문 두 아들의 가문이 망해요. 두 아들의 가문이 망. 그러니까 이자 폐가문이 나와서 두 아들의 가문 옛날에는 많이 나봐야 다섯 아들 전통 풍수에서는 오자를 최고 많이 난다고 해요. 다섯 아들을. 근데 두 아들의 가문이 망하면 뭐 이거 다 망한 거지 뭐. 장남, 차남이 뭐 망하고 중남이 다 망했으면 다 망한 거지. 예. 그래갖고 조폭 다 흉하게 소란스럽고 사나워서 흉악한 일이 많으며 예, 술 중독자다 이렇게 타쟁자 술 중독자다 이렇게 주정도. 감방의 태상을 얘기를 하겠어요. 감방은 막내 아들 소남 작은 이제 소남이라는 게 뭐야 흔히 얘기해서 소녀 소남식으로 나이가 어린 남자 소남 그러니까 아동 또 세 번째 속하는 아들 또 의붓아들도 돼요.
의붓아들. 의붓아들이 어떤 경우를 갖냐면 두 가지 경우가 있죠. 아버지가 데리고 온 자식, 또 어머니가 데려온 자식. 이것이 간방이라는 거지요. 여러분들이 나중에 혹시 이런 쾌를 이용해서 정확하게 읽으실 분은 간쾌는 여러분들이 그냥 일반적으로 알 때 막내 아들 이렇게만 알고 있어요. 아니면 삼남 정도. 그런데 간방에는 뭐가 속한다? 첩의 아들도 있다. 배다른 아들도 있다. 예. 또 뭣도 있다? 씨다른 아들도 있다. 그러니까 양아들. 이것도 간방에 해당된다는 거 반드시 알아요. 성격은 고루하고 편협한 사람. 그러면서도 욕심이 많은 사람. 당연하지 욕심 많지. 왜? 아니 뭐 의붓아들이니까 양아들이니까 다른 사람보다 욕심 더 부릴 수 있지요. 또 뭐요? 막내 아들들이 원래 욕심이 많잖아요. 예. 근데 재밌게도 이 간방이 말이요. 막내 의붓아들 이렇게 손하면서 근데 얘가 상속인이라는 거지. 장남이 아니라. 예. 토라는 성향 때문에 사실 거기에 그렇게 들어갑니다. 8쾌를 읽어보면 8쾌가 아버지와 어머니와 장남과 또 장녀와 차녀와 차남과 막내 아들과 막내 딸이 만나는 게 8쾌인데 그 중에 우리 전통적으로 동양 사상에서는 땅이 토가 재물이었거든요. 옛날에 땅을 상속받았지요. 그런데 이 육친 중에 어머니는 뭐 당연히 뭐 토니까 어머니가 땅 물려 받는다는 것은 큰 의미가 없어요. 왜? 또 자식한테 또 물려줘야 되니까. 예. 그리고 육친 중에 자식 중에 토의 성향을 갖고 있는 것이 이 간캐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옛날 분들이 상속인 축제에 이제 이렇게 집어넣습니다. 직종은 그렇기 때문에 부동산업, 땅에 관련, 창고, 주택 분양, 임대, 주차장, 땅이 넓으니까, 보험업, 축제하는 거니까, 숙박업, 어떻게 음양이 좋지 않은 부분이니까, 승려, 중도 어떻게 해요? 어찌 때는 중이었다가, 어찌 때는 뭐였다가, 그냥 속인이었다가, 그러니까 이런 것들에 종교인, 실제는 뭐 간캐 안에 들어있는 축이라는 기운 때문에 그래요. 축. 축을 우리가 이제 여러분들이 혹시 이 중에서 음양오행에 관해서 깊이 공부하신 분이 있으면 축은 12운성의 묘궁에 해당되고 또 사주 공부하신 분이 있으면 축은 12신살 중에서 천살에 속한다. 그래서 축의 기운을 갖고 있는 사람은 반드시 종교하고 연관을 지을 수밖에 없다. 아, 그렇지요. 근데 이거 뭐 숙녀라고 제가 쓴 게 아니에요. 옛날 책에 다 나와 있는 거예요. 옛날 분들도 저하고 비슷하게 봤을 겁니다. 건강은 양명경에 속하여 수족이면 뭐예요? 손과 발이에요. 허리, 척추 관절염, 류마티스. 왜 수족, 허리, 척추까지냐면요. 어떻게 아까 음양이 교차한다고 했잖아요. 예. 손도 어떻게 해요? 우리가 손목 위에는 어떻게 움직이기가 굴신하기가 힘들지요. 어떻게 해요? 손이 움직이지, 손바닥 부분부터 막 움직여. 그러니까 음양이 교차하니까 수족. 예. 척추, 허리 척추는 어떻게 해요? 이것도 굴신을 하잖아요. 예. 음양이 교차하는 거. 이런 거예요, 사실 다. 예. 류마티스, 비장. 비장은 토에 속하는 장기입니다. 그러면서 음에 속하지요. 비위, 우리 인체 내에서 토에 속하는 장기가
비장과 위장입니다. 비장을 현대적으로 여러분들 췌장이라고 생각하면 좀 편하겠습니다. 정확하지는 또 않아요. 또 비장이라는 장기가. 근데 아마 축축한데 췌장은 어떻게 해요? 간과 이 그 속에 있어서 아주 작기 때문에 찾기가 힘들답니다. 그래서 아마 지금의 췌장이지 않을까. 비장이 나쁘면 어떻게 하죠? 토가 약해가지고 자꾸만 참으면 하죠. 코질환. 왜 코는 왜 코질환? 게 음양이 좋지않은 부분이니까. 예. 그러니까 그냥 제가 나중에는 하나하나 설명을 안 할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냥 정확하게 맞는 거를 옛날 책에 고증을 해서 여러분한테 올려드렸으니까 여러분들이 이거 좋은 텍스트로 사용을 하시면 아마 다른 데서 보는 것보다 더 정확할 겁니다. 등이며 이런 사람들은 어떻게 간방이 안 좋아서 문제가 되는 사람은 병이 급격하게 변하지는 않아요. 아주 지속적인 병이에요. 어떻게 와요? 음양이 부조가 돼서 일어나는 병이니까 병이 지속적으로 온다는 거죠. 예. 이 사람의 성향은 변화와 변혁의 기운이 강해요. 음양이 어떻게 해요? 변화하니까. 대개 보면 누가 아주 변화를 잘하지 막내들. 예, 그렇죠. 왜? 집안에서 크게 뭐를 견제를 안 받고 자랐기 때문에 사상이 좀 자유롭지. 그러니까 또 감방이라는 것은 어떻게 음과 양이 교차하는 곳이니까 변화와 변혁의 기운이 강하고 장래에 대한 생각으로 그래서 저축, 보험, 부동산 등에 관심이 많아요. 재산을 상속하고 사업 승계 문제로 가족 간의 변화가 있어요. 가족하고 불편해요. 왜? 간이라는 공간은 생각해 보세요. 뭐 장남도 있고 뭐 우리가 저 간방, 그러니까 간방의 우측편에 있는 게 간방이에요. 북쪽이. 이 간방은 차남인데 실제는 차남이면서 중남에 속해요. 그럼 뭐가 중남이에요? 장남 빼고 막내 빼고 가운데에 있는 게 셋째, 넷째도 중남이에요. 그런데 아버지가 어떻게 해요? 장남한테도 안 물려주고 둘째도 안 물려, 셋째도 안 물려주고 넷째도 안 물려주고 다섯째는 뭐요? 막내 아들한테 물려주겠다 이 얘기예요. 그러니까 뭐 재산산속 사업승계 문제로 아주 가족 간에 시끄럽겠지요. 당연히. 뭐 보통 시끄럽겠습니까? 예. 아주 시끄럽겠지요. 과거 삼성가가 그런 일이 벌어졌지요. 예. 현대가도 사실 그런 문제가 벌어졌었고, 예. 이 삼남한테 상속을 한다는 게 참 쉬운 일이 아니지요. 아버지는 이렇게 실제는 이 삼남을 유난히 보는 게 뭐냐면 생각이 어떻게 해요? 굉장히 자유스럽고 자유분방하기 때문에 뭐가 현대적으로 좀 맞는다고 또 현대 공부를 좀 혁신적인 공부를 했으니까 하고 싶겠지만 참 만만하지 않아요. 예. 어쨌든 사업 승리를 가족 간의 변화가 생기고 오행은 토에 속하고 계절은 축간이니까 축월인월이고 색깔은요 검정색에서 청색으로 가는 길목으로 감청색입니다. 감방에 대해서는 거의 제가 퍼펙트하게 써드린 것 같아요. 나중에 여러분들 잘 이용하십시오. 사구전서 양택대전 상영장의 사구전서는 뭐 여러분들 잘 아시잖아요. 청나라 때 사구전서라는 것은 청나라 때 뭐 국립중앙도서관 정도로 생각하시면 될 겁니다. 거기 있는 또 책을 또 일반인들은 또 열람을 못했다는 특징을 갖고 있어요. 사구전서 양택대전 상영장에는 오기를 뭐라고 표현하냐면요. 오기를 염정대용 음이성하야. 염정은 대용한데 음이성하답니다. 예. 그래서 중방 위에 들어가면 그러니까 중방이라는 것은 어디예요? 둘째 아들에 해당된다는 얘기죠.
자유, 이인, 자순이 둘이다라고 이렇게 얘기해요. 예, 예. 주로 권세, 도적, 예, 영유배, 예, 유배를 당하고 혈병이 있고 안질이 있고 행사하고 어떻게 해요? 예, 행사하고 도박을 즐기고 예, 광음해서 화액이 있다 이렇게 얘기해요. 예, 그래서 떼야 돼요. 예, 주 권세 떼야 돼. 예, 예. 도적 오역 이렇게 떼지고 도적 오해 유배까지 하고 혈병 안질 이렇게 떼야 되고 행사 도박 광음 화약 이렇게 나가야 되는데 제가 또 붙인 것 같아요. 예. 이상 언제 인후술이 아까 염정은 화락했잖아요. 임진 인후술년에 그 이런 것들이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 얘기예요. 오기염정은 대웅으로 음이성하여 찬함에 해당하며 중방이 찬함에 해당 자손은 된다. 주로 권세를 이용하여 도적질과 배반을 삼으며 유배를 당한다. 병증으로는 혈병과 눈병에 시달리다가 객사한다. 도박을 즐겨 음란함이 도를 넘으며 화재에 피해가 있다. 인후술련월에 병고를 당한다. 어떻게 해요? 화기가 강하면 그냥 뭐 어떻게 해요? 재미있는 일만 찾아 해내겠지요. 예. 화기가 강하니까 성질이 급하니까 어떻게 해요? 예, 남하고 어떻게 치고받고 하고 예, 그러다가 예, 그리고 화기가 또 가니까 혈병. 예, 혈병은 뭐 현대로 얘기하면 이제 피가 막힌다든지 뭐 고혈압 이런 정도로 여러분들이 눈병. 예, 눈은 어떻게 빛이 나가는 거니까. 예, 그래서 끝내 어떻게 객사에 집으로 들어오지도 못하고 혈이 없으니 예. 그리고 아까 얘기했지 도박이라는 것은 계속 기운을 어떻게 위로 치죠. 음란함이 돌을 넘어. 그래서 끝내 화재 피해가 있다. 아주 안 좋은 얘기는 다 썼네. 어쨌든 염정은 인후술련월에 병고를 당한다라는 거 예, 여러분들이 서거져서 양택 상영장에서는 염정에 대해서 이렇게 큰 틀에서 얘기를 해놨어요. 염정에 대해서 큰 틀에서 얘기해놨다는 거 잊지 마시고 예. 그런데 또 감택에서 감방에 오기는 또 읽어내려가는 더 정확하게 읽어야겠죠. 이건 참 조정동 선생이 잘 읽었어요. 예. 어떻게 해요? 기가 양왕락 수상해요. 예. 그래서 이것을 뭐라고 명호기택이라고 부르고 어떻게 해요? 투하자액하고 투하자액은 자기 스스로 그냥 저 목숨을 강물에 튼 거예요. 예. 관사구설하고 관청에 불려다니고 투두화재가 뭐요? 뭐 도적을 맞고 그냥 화재가 일어나고 막 이런 것들이에요. 예, 그래서 패망망가하고 폐산망가 아주 그냥 뭐 집안이 망해는 거죠. 예, 부자 형제가 또 불화하고 예, 극처상제하고 마누라를 극하니까 마누라가 죽는다는 얘기예요. 마누라가 극처. 예, 마누라가 나가는 게 아니라 옛날에는 나가는 수가 드물었지요. 옛날에는 여자가 절대 안 나갔지요. 예. 그러니까 이제 극처라는 게 마누라가 이 오기의 힘 때문에 예, 이 오기라는 놈 때문에 그냥 일찍 죽는 거예요. 그리고 자식도 상해요. 상자에서 극처 상자에서 오역부리 오역 아버지 말을 듣지 않는다는 얘기죠. 엄마 말을 듣지 않아요. 예, 오역부리. 그래서 그 복이라는 것은 어떻게 해요? 뱃속에 예, 내적 내 적계 예, 동투 예, 적계라는 것은 뭐가 이렇게 뭉쳐 있는 거예요. 뭉쳐 있는 거.
그러니까 암덩어리를 의미하는 겁니다. 예, 저 한방 쪽에서는 적이라는 얘기를 많이 써요. 뭉쳐 있다. 그래서 이제 한방에 저 진단을 할 때는 배들을 꾹꾹 눌러보지요. 어디 배꼽 주위로 해서. 그래서 뭐 배꼽 주위에서 약 손가락 2마디 떨어진 데가 눌렀는데 아이고 아파 뭐가 막 단단해 하면 당신은 대장이 안 좋습니다. 뭐 배꼽 밑으로 해서 또 손가락 2마디를 딱 눌렀는데 거기가 단단하고 아이고 아파 그러면 뭐 당신은 심장이 안 좋습니다 하고 이게 이제 적이라고 표현하죠. 적. 예. 이게 적이 이제 적이 아주 막 괴이한 이상한 적들이 뭉쳐 있으면 현대로서는 이제 암병을 의미합니다. 한번 이제 이것을 해석하면 오기는 크고 거센 물을 건너다가 물에 빠져 상하는 것이고 광양 예, 오기는 넘어가다가 어떤 물 광양 낙수 아주 크고 세찬 물을 넘어가다가 상하는 거예요. 수상 그러니까 상하는 것이고 오기택이라고 부른다. 명오기택 강물에 투신하여 스스로 목을 매며 투하자액 자액은 스스로 어떻게 해요? 자살을 하는 것을 자액이라고 해요. 소송과 구절이 있다. 관사구서 도적이 들고 화재를 당해서 재산은 흩어지고 가문은 망한다. 아비와 아들 형제간에 불화하여 철을 극하고 자식이 상하고 반항하며 불화한다. 뱃속에 암덩어리 있고 몸이 쑤시고 아프다. 이게 오기. 뭐 좋은 글자는 하나도 없네요. 예. 감방에 해당하는 막내 아들이 가장 영향을 많이 받을 수밖에 없지요. 감방에 해당되는 막내 아들이 뭐 가장 영향을 많이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오기 정도면. 그런데 이제 가장 큰 문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오기는 뭐가 귀매가 출현한다는 거지요. 그러니까 이 귀매가 그러니까 이것이 틀려요. 정신병과 귀매가 출현해서 이상한 짓거리 하는. 그러니까 현대로 얘기하면 무당병. 미안합니다. 무당병이라고 해서 저 무속인들을 비하할 마음이 없습니다. 뭐 무속 우리나라 무속도 어떻게 생각하면 이 땅에 아주 오래전부터 한 3,000년, 뭐 5,000년부터 자리를 해왔던 하나의 신앙의 형태지요. 이게 체계적이지가 않고 어떤 텍스트가 없어요. 성경책, 불경책처럼 어떻게 책으로 된 텍스트가 없고 또한 어떻게 해요? 그러다 보니까 각자 하는 말들이 그냥 중구난방이죠. 그러다 보니까 통일이 안 돼 있어요. 그래서 이게 종교 형태로 안 가서 그렇지 어떤 이것도 종교적 형태를 든 틀림없이 인간이 살아있는 한 어떤 뭐 저 서양의 영매라든지 여기 동양의 이런 무속 것은 없어질 수가 없지요. 그래서 이분들을 제가 비하하려는 게 아니라 오기방은 사실상 이게 귀매가 들어오니까요. 정신병이라고 보다도 신병, 무병입니다. 어떤 의미에서 보면 더 곤란하지요. 예. 우리나라는 신들렸네, 무병이네, 누구 엄마 무당이네, 누구 아버지 무당이네, 누구 집안은 무당 집안이네 하면 굉장히 선입감이 강해서 같이 이렇게 잘 교류도 안 하려고 또 인연을 안 맺으려고 하지요. 부부의 인연을 안 맺으려고 하고 막 이런 경향이 상당히 깊어요. 근데 종교 얘기를 하면 좀 민감한데 저는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제 생각이니까 여러분들 그냥 제 비평하려는 거 아니니까 강의를 통해서 그냥 재밌자고 제 생각을 한번 들어 보시라는 거죠. 저는 신부님이나 목사님도
신발이 없으면 못한다고 생각을 하는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뭐 신부님도 목사님도 신발이 좋아야 한마디로 흔히 얘기해서 신발이 좋아야 안수기도 해주면 우리가 편안해지고 뭐 아픈데도 나을 거 아닙니까? 어, 그렇잖아요. 그러면 신부님이나 신부님이 테마 역할을 하고 요즘에는 뭐 옛날에는 그걸 몰래 했다는데 요즘에는 아주 그 테마하시는 신부님이 따로 또 있는 것 같아요. 예, 제가 뭐 언뜻 어디서 봤던가 들었는데 미국에서는요 천주교에서 테마식을 공식적으로 인정을 했다라는 그런 어떤 제가 것을 들었어요. 한번 여러분들도 확인 한번 해보시고. 우리나라는 뭐 이제 이 기독교, 우리나라 개신교가 많은데 개신교는 뭐 옛날부터 많이 치료 행위를 해왔지요. 예, 뭐 저 어렸을 때 보면 뭐 맨날 그랬잖아요. 부흥회 때 뭐 안징배인가 걸어서 뭐 나가고. 뭐, 저도 궁금한 게 많은 놈이라, 그런데 구경 가서 이렇게 많이 쳐다봤어요. 예. 가면 또 옛날에는 이렇게 교회에 가서 붕의한다고 이렇게 가서 구경하면 또 과자도 주고 그랬어요. 또 어떤 때는 또 떡도 해서 주고 또 천주교 또 교당을 또 쫓아가면요 부활절 같은데 예수 탄신일날 가면 천주교에서는 옛날에 그렇게 그 헌옷을 주더라고요. 헌옷. 예, 헌옷. 예, 헌옷을 이렇게 줬는데 저는 남자라 그런지 남자 거는 별로 없었고 우리 누님 같은 경우들은 뭐 어떻게 뭐 가서 무슨 그러니까 지금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지금 이 코트 비슷한 거 그 미국에서 이제 들어왔던지 했겠지요. 영국이나 그런 것을 이제 얻어 입고 좋다고 이렇게 돌아다니기도 했어요. 제가 다 나이가 63이니까 우리 어렸을 때는 이제 교회도 이제 이렇게 그냥 과자 얻어먹으러 가고 사탕 얻어먹으러 가고 이렇게 많이 다니다 왔다 갔다 하다 보니까 부흥회 때도 구경 가는 거지요. 뭐 그러면 부흥회 때 가면 먹을 게 또 있으니까요. 가보면 막 목사님이 부흥하시는 부흥회 그 부흥 목사님이라는 데 와서 막 기도하면 뭐 진짜 뭐 진짠가 그죠? 어쨌든 내가 봤을 때는 그분 쩔뚝쩔뚝하고 걸음 못 걸고 나름 다른 사람이 이렇게 들어서 왔는데 막 벌떡 일어나서 나가고 막 그랬었어요. 그러니까 신발 없으면 그게 가능하겠습니까? 저는 그거 사기라고 얘기하기 싫어요. 예. 그분들이 정확하게 기도를 해서 했다고 믿으니까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오기방에 있으면 뭐 무속인 얘기 나오고 신이 들린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괜히 여러분들이 오해를 하지 말라고 제가 그냥 이런저런 잡스러운 얘기 해드린 겁니다. 예, 그러니까 이해를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캐는 이 감캐는요. 간캐는 이렇게 다 빙 돌아서 방향이 다 이렇게 들어가요. 예, 방향이 쥐어 8개 다 나눠서 들어가거든요. 반드시 세 방향씩이 하나의 캐에 들어가요. 세 방향씩이. 근데 여기는 간캐예요. 간캐는 간산에는 축, 간, 인 이렇게 세 방향이 들어갑니다. 인은 동쪽에 가깝고 축은 어떻게 북쪽에 가깝죠. 그러니까 축간인이 배속되어 있습니다. 간방이 오기에 들면 축년과 그러므로 인년에 태어난 사람과 축년과 인년에 태어난 사람과 막내 아들, 첩의 아들이 정신적인 문제가 있다고 했는데요. 사실상 이거를 정확하게 쓰려면 어떻게 해요? 무속적인 기질이 있고 이렇게 써야 됩니다. 귀신병이 들고 이렇게 써야 되는데 괜히 이게 학문하는 자리니까 무슨 뭐 귀신병, 무속병 이런 얘기를 하기가 조금 곤란하고
뭐 그냥 여러분들하고 대면 수업을 한다면 그냥 입으로 말로 하고 하면 넘어갈 텐데 또 이렇게 또 문서로도 작성을 해야 하잖아요. 그래서 정신적인 문제라고 썼습니다. 근데 실제는 무속적 기질이 강하고 예, 귀신병이 들고 예, 예, 무당병이 들고 예, 신을 받는다고 왔다 갔다 하고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부무연재와 사소한 이해로 불화하며 자해야 자살스러움을 벌인다. 아주 그냥 뭐 괴로운 거예요. 막 눈만 감으면 뭐 이상한 것이 오락가락하고 뭐 어? 그냥 남들은 그냥 밖에서 어이 바람 소리요. 그런데 그냥 자기는 어떻게 해요? 돌아가신 아버지가 돌아가신 할머니가 얘야 얘야 부르는 것도 같고 괴로워 죽겠지 뭐.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그냥 성격이 막 날카로워지는 거죠. 그래서 누가 그냥 한마디만 해도 그냥 뭐 어떻게 해요? 그냥 불화하는 거지요. 편할 리가 있겠습니까? 그리고 대체적으로 어떻게 해요? 이렇게 이제 무속인들 이런 분들처럼 아주 뭐가 강해요. 에, 다른 사람들이 하는 얘기보다도 내면의 소리에 이렇게 귀를 기울이는 사람은요. 부모 말도 안 들어요. 뭐 자식 말도 안 듣고, 부모 말도 안 듣고, 친구 말도 안 듣고, 형제 말도 안 들으니까 당연히 부모, 형제와 불화하게 돼 있어요. 100% 불화하게 돼 있어요. 예. 그래서 이 괴로운 또 그것도 괴롭거든요. 본인은 얼마나 괴롭겠어요. 그러니까 자해야 하고 막 자살수도 막 벌이기도 해요. 되게 보면 이렇게 정신적으로 어떠한 신의 영역과 이렇게 소통을 하시는 분들 보면 참 힘들어요. 예. 주위에 이제 자주 보게 되는데 이런 분들 보면 한 번씩 뭐 자살 기도 안 하신 분 없어요. 생각해 보세요. 뭐 인간이 뭐 어떻게 뭐 잠잘라고 나는 피곤해서 잠잘라고 눈 감았는데 꿈속에서 뭐 이상한 게 막 보이고 막 그냥 그래서 눈 떴는데 저쪽 구석에 뭐 이상한 게 서 있고 아 이거 뭐 이거 사람이 사는 거예요 그냥 이게 그러니까 아이고 나 차라리 이럴 바에는 나 죽어라 내가 죽는 게 낫겠다 해서 자해하고 자살하고 이런 과정을 참 힘들게 겪지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주위에 이렇게 무속인들이 있으면 너무나 이상한 눈으로 참 이렇게 하지 마시고 아, 불쌍한 사람들이다. 저 사람도 얼마나 힘들까. 이렇게 한 번 정도 이해를 우리는 같은 어떻게 휴머니스트 인간으로서 이렇게 이해를 해주는 그런 쪽으로 아마 우리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 너무나 종교적으로 너무나 이렇게 꽉 너무나 묶지 마시고 종교적으로 뭐 기독교를 안 믿으니까 저건 불교를 안 믿으니까 저건 천주교를 안 믿으니까 악이다 이렇게 하면 안 되지. 왜요? 천주교, 불교, 기독교가 똑같이 주장하는 게 있어요. 뭐요? 인간을 사랑해라. 입으로만 그러면서 뭐 왜다 남을 미워하면 안 되겠죠. 예. 제가 무슨 성인 얘기하는 게 아니라 오늘 여기 오기를 얘기하면서 어떤 정신적인 스트레스에 심하게 받는 분들을 이해를 한번 우리가 해보자라는 측면에서 얘기했습니다. 그러므로 이 가옥은 오기가 부엌과 양쪽 옆방에 들어서 부엌 출입이 많은 충년과 인연에 태어난 사람과 부엌 출입이 많은 사람은 누구예요? 어머니 이런 분들이겠지요. 예. 또 만멸을 잃은 사람이겠죠. 이런 사람들이 만약에 충년에 태어났다든지 인연에 태어났다가 하면 예, 참 힘들지. 그런데 이제 나중에 여러분들 이제 대면 수업할 때 제가 자세히 얘기했는데 딱 충년에 태어난 사람만 그렇지 않아요. 여기하고 연관되는 사람들이 또 있어요. 인년에 태어난 사람만 그렇지 않아요. 여기 연관되는 사람이 또 있다. 이러는 사람, 예, 태어난 사람이나 아니면 부엌의 양쪽 방에 기거하는 사람. 어떻게 해요? 여기가 아까 저뭐 우기 방향 있잖아요. 근데 여기도 방이 있었잖아요. 이쪽도 방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이 방을 우기가 이렇게 치고 갔잖아요. 이렇게 치고 이렇게 상당히 많이 치고 갔잖아요. 그러니까 그 양쪽 방에 기거하는 사람.
그 자손에게 아주 이런 힘든 일들이 발생한다. 현대는 정신적 스트레스가 또 사상적 충돌이 아주 빈번한 시대예요. 오기는 정신을 훼손하는 방입니다. 어떻게 해요? 자꾸만 이상한 현상이 보여서 스트레스를 굉장히 많이 받아요. 그래서 정신이 멍하니, 아까 얘기했듯이 정신병하고는 약간 이건 완전히 틀리다. 실제로는 어떻게 해요? 귀신병 쓰고 싶은데 이렇게 이런 걸로 쓰면 좀 문제가 또 혹시 제기하시는 분도 있고, 어떤 분은 또 민감하신 분들은 제기를 해요. 요즘엔 참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에, 어, 그냥 정치적 문제라 썼으니까 가급적 아주 중요한 용도의 장소는 사용하지 않는 것이 최고 좋아요. 가급적. 예. 어떤 집에 어떤 장소가 이렇게 정해져 있는데 그걸 안 쓰면 문제가 되겠지요. 공간 활용이 문제가 돼요. 근데 어떻게 가급적 중요한 용도로 안 쓰는 게 좋겠다. 그래서 이 가옥은 지금 나와 있는 이 가옥은 뭐가 문제예요? 우리가 전통적으로 아니면 아파트에서도 어디는 가장 중요한 부분이에요. 부엌은 중요한 부분이잖아요. 예, 우리의 먹거리를 계속 만들어내는 이런데 기회가 출현한다 하니 아주 곤란한 가옥이다 얘기를 할 수가 있죠. 이 동서사택이요, 여러분들. 이제 어떤 분들은 그래요. 중앙에서 봐서 아버지 방 좋고 대문 좋고 그러면 그냥 됐어. 아니에요. 부엌이나 어쩔 때는요 그 사소한 지금은 없겠지만은 옛날에는 우물 같은데 이런 데가 오기방에 설정되잖아요. 물은 우리가 맨날 먹여야 되는 조건이니까 아주 힘듭니다. 예. 또 어떻게 해요? 그 중에 방 하나가요. 오기방에 우리 뭐 둘째 누나 방이 오기방이다. 아니면 우리 뭐 그냥 어, 그러니까 숙부방이 오비방이다. 아, 그 양반이 자꾸만 막 이상한 현상을 보고 환청을 보고 이상한 환영을 봐서 막 소리 지르고 하는데 어떻게 집안이 편하겠어요. 예, 그래서 이 오기방은 정말로 우리가 가급적이면 어떻게 중요한 용도로 쓰지 않고 어떤 용도로 이렇게 쓰면 좋냐면요. 좀 이렇게 저 뭐야 이 에, 우리가 이제 그냥 집에서 이렇게 쓸모없는 물건을 이렇게 쌓아놓는 그런 방향. 그래서 나중에 또 여기 있는 물건을 또 밖으로 또 버리겠지요. 그런 방향. 아니면은 뭐 옛날에 전통 가옥 같으면 옛날에는 다 담장 안에 뭐가 있었어요. 거름막을 다 만들어 놨지요. 그래서 거기에서 이제 거름을 이렇게 생성하는 그런 쪽. 예, 이런 쪽으로 사용하라. 근데 이제 현대 아파트는 이제 문제가 돼요. 예, 그래서 현대 풍수는 우리가 다시 여러분들하고 생각을 해봐야 돼요. 강의를 통해서 현대 이 아파트 풍수를 여러분들한테 해주고는 전 싶은 마음이 굴뚝 같은데 해주면 상당히 복잡해져요. 음. 하나하나 자꾸만 눈으로 보여주고 그때그때마다 칠판에다 도표를 그려서 얘기를 해주고 현상을 설득을 해주고 눈에 딱 느끼게 해줘야 하거든요. 그런데 그게 안 되니까 이것도 방법이 있습니다. 다. 그러니까 그것은 여러분들하고 이제 대면 수업할 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두 번째 육살로 넘어가겠습니다. 여기는 이제 요기 방향에 있어요. 육살 간방은 오기인데 육살 방향은 여기 건방입니다. 다행히 육살 방향에 약간 치고 들어가네요. 마크. 예. 근데 문을 안 건드려서 다행입니다. 문을 문을 그래도 안 건드리고 살짝 비켜가서 천만다행이에요. 육살 방향에 대청이 있고 마루가 있지.
바로도 기치고 나갑니다. 이게 이렇게 치고 방을 조금 치고 이제 대청과 바로를 많이 치고 나가는 게 육살인데 이게 건방향이네요. 건은 아버지를 의미합니다. 아버지. 그래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입문이 아무리 생기방향에 나 있고 연년방에 나 있어도 예. 자, 육살은 쾌의 음양이 편구한 조건의 팔방구성이에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육살은 오행은 상생을 하기도 합니다. 상생을 하기도 하는데 오행이 상생한다는 게 다 아시잖아요. 목생화 이게 오행이 상생하는 거예요. 화생토, 토생금, 수생목, 또 다시 목생화 이게 오행이 상생하는 거예요. 서로 유기적으로 연결. 오행이 상생을 하지만은 뭐요? 쾌음양이에요. 쾌음양이라는 것은 이렇게 정해졌잖아요. 건방은 아버지니까 남자, 곤방은 어머니니까 여자, 태방은 막내딸이니까 여자, 진방은 장남이니까 남자, 간방은 차남이니까 남자, 손방은 장녀, 맏며느리니까 여자, 리방은 차녀니까 여자, 간방은 막내니까 남자 이렇게 정한 겁니다. 남자 할 때는 양이고 여자 할 때는 음이에요. 근데 음양이 어떻게 편구해요? 편구하다는 것은 한쪽으로 쏠려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남자 방은 남자끼리 만나고 여자 방은 여자끼리 만난다는 얘기예요. 여러분들 뭐 제가 괜히 설명한 것 같아요. 여러분들 다 이해를 하시고 이거 다 알지만은 근데 혹시 또 이거 잊어버리신 분이 계셨다 하면 그래서 설명해요. 육살은 음양이 편구한 조건의 팔방구성입니다. 육살을 뭐라고 하냐면 문국성이라고 해요. 이 문국을 풍수에서는 형상을 어떻게 보냐면 꼭 뱀처럼 생겼다. 뱀처럼. 다 곳에서 뱀처럼 생겨갖고 보이지도 않고 보이기도 하고 어찌 때는 보였다 언제 때는 안 보였다. 이거 참 골치 아픈 거죠. 그래서 이 문국성을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음탕한 별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육살이 이거 되면 항시 음탕이라는 문제예요. 음탕. 음탕. 이 음탕이라는 것을 한번 설명해 드릴까요? 여러분들 제 이해를 좀 여러분들 다 아시겠지만 음탕한 것에 어떤 게 음탕한 불이냐? 음탕한 불이는요 실제 이게 음탕한 거죠. 고전에 의하면 음탕한 거는 한 여자가 시집을 갔다가 파혼을 당해서 돌아왔어요. 그래서 또다시 또 시집을 갔어요. 이건 음탕이 아니에요. 한 남자가 장가를 갔다가 부인이 돌아 죽거나 부인하고 파혼해서 다시 장가 갔어요. 이거 음탕 아니에요. 세 번을 그렇게 잘못해도 다시 결혼해도 음탕이 아닙니다. 우리는 뭐 그 오해하기가 쉬워요. 저 여자는 뭐 시집 세 번 갔어. 왜? 아니 첫 번에는 신랑이 죽었대. 두 번째는 결혼했는데 뭐 신랑 자기 아들 뭐 여자 뭐 애도 있고 뭐 신랑 축제했는데 애들 때문에 또 뭐 도저히 뭐 하다가 한 몇 년 살다가 또 헤어졌대. 그런데 또 시집 갔네. 음탕한 년. 그렇게 얘기하면 안 돼요. 그 음탕이 아닙니다. 그 정상적이에요. 그럼 뭐가 음탕하냐? 네, 뭐가 음탕하냐? 중국의 고서에 이런 게 있어요. 여러분들이 그 열국지라는 데를 가보면 중국에 옛날에 제나라는 나라가 있는데 제나라가 상당히 강대했어요. 근데 제나라의 이 그 왕녀 그러니까 공주 중에 문강이라는 여성이 있어요. 문강이라는 여성이 있는데 이 문강이라는 여성이 굉장히 아름답답니다. 그래서 중국의 고서에는 문강이에 대한 시도 많이 나와요. 뭐 얼굴이 가을물 같다고 해요. 그러니까 가을물은 맑잖아요.
얼굴이 굉장히 깨끗하고 맑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굉장히 또 총명했답니다. 근데 문강이라는 이 여성이 노나라 왕한테 시집을 와요. 노환공인가 누구한테. 그런데 이 문제가 있어요. 어떻게 문제가 있어요? 이 문강이라는 여성은 시집 오기 전에 자기의 배다른 오빠하고 관계를 아주 깊게 맺었습니다. 그런데 시집 와서 보니 그 오빠 생각이 너무나 절절한 거예요. 그래서 노나라 왕을 꼬드겨요. 제 나라는 큰 나라니까, 어? 어? 제 나라 자기 오빠가 이제 왕이 됐어요. 왕을 초대를 해서 어떻게 서로 우위를 다지고 그래야 우리나라가 좋을 거 아닙니까? 그래갖고 제 나라 왕이 노나라에 왔어요. 왔는데 도착한 날 저녁에 문광과 제 나라 왕이 밀실에서 하룻밤을 보냅니다. 제가 음탕 얘기하려고 해요. 이게 음탕이지. 음탕. 어떻게 해요? 핏줄임에도 불구하고, 핏줄임에도 불구하고. 나는 이 여인이 남한테 시집 갔는데 다른 사람하고 연애를 했다. 이것을 음탕이라고 하고 싶지 않아요. 뭐 있을 수 있지요. 뭐 사랑이라는 것은. 하지만은 뭐가 음탕하냐면 내 친오빠, 배다른 오빠일 뿐이에요. 그러니까 친오빠임에도 불구하고 서로 이렇게 사랑을 했다는 거. 이 정도가 음탕이다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제가 이제 음탕 설명할 때 대단한 거라고 여러분들 아시라는 측면에서 음탕이라고 얘기해드렸어요. 문국의 육살이 들어가는 캐 인물이 어떻게 돼요? 아까는 건캐가 여기 그림에서 보니까 건캐가 육살이 들어가잖아요. 그럼 건캐는 아버지 아니에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부인보다 외방 여인을 좋아하고 다른 사람을 좋아하는 거예요. 계속. 그냥 한 명만 좋아하니까 막 이쪽 가고 저쪽 가고. 또 혹시 그게 권캐가 아니라 곤캐라면 신랑보다 타지 남자를 좋아하는 것은 문국은 음탕한 별이기 때문에 문국에 거주하는 남자의 성품과 행실이 나쁜 것이다 라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 성품과 행실이 나쁘다는 게 제가 아까 얘기했듯이 뭐예요? 절대 해서는 안 되는 사이를 저는 음탕이라고 얘기했다는 얘기입니다. 문국은 에너지가 정치하는 곳이에요. 그래서 불만과 후회가 생기며 추천이 증가해요. 문국이라는 것은 항시 문국 육살이라는 것은 에너지가 정치하기 때문에 이런 일들을 해요. 어떻게 에너지가 정체되면 어떻게 해요? 만족이 안 되잖아요. 에너지가 정체라는 것은 가다가 이렇게 쭉 가다가 가야 되는데 그냥 자꾸만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만족이 안 되는 거지. 뻥 뚫리지 않으니까. 아주 뻥 뚫려야 시원하잖아요. 그러니까 만족이 안 생기니까 자꾸만 이제 다른 쪽을 쳐다보는 거죠. 그래서 불만과 회의가 생기면 초점이 증가한다. 문국은 큰 문제, 문국에 대해서 설명을 조정되기보다는 큰 물이 아래로 흘러가는 것으로 정신 이상으로 실없이 우시며 이때는 실제 정신 이상입니다. 아까 오기는 어떻게 해요? 제가 정신적 했는데 그 정신적이라는 것은 어떻게 해요? 약간 귀신 문제 쪽하고 다른 게 여기는 정신 이상이에요. 에너지가 정체됐으니까 에너지가 정체 해결이 안 되니까 정신 이상으로 실없이 웃으며 말이 불명 미친 거죠. 또 범죄자가 돼서 변경에 추천하고 농토와 집을 팔아먹고 망하는 겁니다. 왜 이렇게 정신 이상이 되고 범법자가 되고 뭐 당연히 농토와 집을 팔아먹는 거지 뭐 그게 자살을 방법있습니다. 그래서 이 육살이 발동하면 간질병, 정신병으로 유산을 탕진하는 것이며 대체적으로 중자순이 실패한답니다. 아까 여기서 얘기했더니 중자순이 실패한다. 오기는 어떻게 장자가 실패한다.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유큐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캐를 통해서 아마 알아보라 하겠지요. 예. 뭐 저도 이렇게 나왔으니까 중자손이 실패한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이제 중자손에 관련돼서는 왜 중자손이 실패를 하느냐. 왜냐하면 중자, 차남은 감캐예요. 수이지 수, 물. 그런데요, 육살은요, 어떤 힘이냐면요, 물의 힘이에요, 물의 힘.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물에다가 물을 갖다 집어넣으면 어떻게 되겠지요? 엄청나게 강한 거지요. 그래서 중자가 실패를 한다라고 아마 이렇게 여러분들이 읽어도 크게 어떻게 틀리지는 않습니다. 근데 정확하게 하면 육큐나 이런 데를 들어가 보셔라. 이렇게 얘기하고 싶어요. 사구전서 양택대전 상영장에는 문국은 흉안별로 둘째 아들이며 자수는 둘을 둔다. 양택대전도 둘째 아들이라고 했죠. 차남이라고 했죠. 자수는 근데 둘을 둔대. 주로 이리저리 돌아다니며 왜냐하면 수기니까 문국은 수예요. 육살 문국은 수예요. 수, 수. 물이라는 거지. 육살. 그래서 주로 이리저리 돌아다니며 물이니까 음탕하고 도덕질을 하며 몸에 병이 들고 옥살이를 하며 사망에 이른다. 사구전선. 재산은 그러니까 점점 줄어들어. 눈이 어두운 질병을. 여기냐면 수기는 어떻게 해요? 어두운 기운이잖아요. 그러니까 아까는 어떻게 해요? 눈이 너무나 그 오기에서는 눈이 너무나 막 그냥 부셔서 안질에 걸린다면 여기는 눈이 침침한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제 이거는 아주 시력이 안 좋은 거죠. 시력이 안 좋은 거하고 눈이 어떻게 부셔서 안 보이는 거하고 좀 틀리죠. 시달리며 수제도 당한다. 신자진년의 병기가 그러니까 숙이라는 거죠. 숙이. 문국은 숙이다. 신자진년에 반드시 병기가 온다. 다 삼합으로 얘기합니다. 동양학에서는요. 방합으로 얘기하고 아까 건방에 있었잖아요. 건방의 문곡을 주정동은 뭐라고 하냐면 대문으로 물이 빠져나가니 음탕한 광인이 나온다. 건방에 문곡이 있으면 대문으로 물이 빠져. 그러니까 대문이 문각에 건방이 되는데 이게 문곡이 됐을 때를 얘기한 거예요. 대문으로 물이 빠져가니 음탕한 광인이 물이 왔다 갔다 갔다 갔다. 그 이름을 육살이라고 하고 주인이 훌륭하다. 주인은 뭐예요? 아버지예요. 주로. 육살은 몸 약한 사람이 죽어 귀신이 되며 아유 무슨 소리네요. 몸 약한 사람이 죽어서 왜 불이 빠져 기가 빠져나가니까 몸 약한 사람이 죽으신이 돼요. 처음에는 간혹 재산이 일어나는 자손이 있지만은 반드시 철을 극하고 자식이 상하는 것은 변하지 않는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반드시 왜냐하면 기가 계속 그 집안에서 빠져나가니까 몸 약한 사람이 죽어요. 예. 몸 약한 사람이 죽으니까 귀신이 난다는 얘기가 무슨 뭐 귀신이 돼서 나타난다는 게 아니라 자꾸만 죽으니까 그 집은 귀신 나오는 집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고달픈 과부가 집을 지키고 재산이 흩어지고 가문은 망한다라고 주정되는다. 건방에 해당하는 가정의 큰 어른에게 해가 있어서 자식들도 건방에 해당하면 어떻게 이게 해당한 능이라는 해당하면 그거는 어떻게 해요? 큰 어른이잖아요 집안. 큰 어른에게 어떻게 해요? 해가 있어요. 안 좋은 일들이 있으니까 아버지가 안 좋은데 자식들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자식들도 변별하지 못하니까 망하는 거죠. 육살 문국은 물의 기운으로 수의 기운으로 언제요? 천간으로 수는 임계년이고 지지에서는 해자축이 아니라 삼합으로 신자진입니다. 그래서 임계년과 임계일에 태어난 명이 태어난 사람이 신자진년과 연관하여 흉한 일을 당하는 게 문국입니다. 문국 육살 건캐는 순양지상으로
이제 건의 쾌상에서 얘기해요. 가문의 종부 아버지, 노부 아버지, 노부 아버지, 뭐 할아버지, 뭐 이거예요. 주인 권력자, 귀인이다. 귀인이라는 얘기는 오해하지 마세요. 이거는 반드시 할아버지, 아버지, 이제 종부가 되니까 귀인이라고 했어요. 왜요? 내가 사고를 쳤는데 아버지, 할아버지가 와서 해결을 해주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제 이분들 귀인이라고 했다는 거지, 뭐, 건캐가 귀인이 딱 된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예. 근데 어떤 분들이 이렇게 얘기해요. 건은 하늘이니까 귀인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조금 읽는 방법에서 서로 간에 차이가 있으니까 저는 뭐 그분이 틀렸다, 맞았다는 하고 싶지가 않아요. 그렇게 읽어도 된다라고 얘기하고 싶어요. 예. 성향은, 건은 금이니까 강하고 공격적이고 부정적이고 의심이 많아요. 예. 어떻게 노부 아버지 주인 권력자들 항상 의심 많죠. 직종은 대통령, 회장, 대표, 경영인 등 수장급이고 하늘이니까 관리감독, 재판관, 군인, 경찰, 이거 뭐예요? 관리감독실 이제 이런 것들은 재판관, 군인, 경찰, 이런 거, 또 제철, 기계공자, 철도, 기금속 보석, 시계 제작 이런 것들은요 건이라는 금 때문에 그랬어요. 예. 그리고 종교인 하늘이니까. 하늘이니까 정치인. 예. 그리고 특히 시계. 시계는 왜 그럴까요? 건은 하늘이니까 하늘은 이렇게 움직이잖아요. 그래서 시계가 하늘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시계 제작. 예. 또 과일도 얘기해요. 왜? 과일은 단단하잖아요. 단단하니까 단단한 금과 같은 이런 거라. 건강한 동맥으로 머리 단단하잖아요. 목 입부분 질병. 그리고 안면, 얼굴, 척추뼈, 피부병이며 증상이 심각하고 고통스럽습니다. 예. 그러니까 건캐가 병에 걸리면 고통스럽다는 점 잊지 마세요. 성향은 한 일에 관하여 열심히 자신의 전력을 다해서 노력하는 사람입니다. 자신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타인과 그렇지만은 다툼이 좀 있고, 또 좋은 것은 부하 직원과 장래를 위해 분주한 생활에는 지출이 또 상당히 많은 사람. 건키의 아주 좋은 특징은 뭐냐면요. 부하 직원과 자신의 자녀를 위해서 어떻게 해요? 장래를 설계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장래에 어떻게 교두부를 놔주는 거. 예. 그게 건키의 아주 좋은 장점입니다. 건캐는 솔직히 제가 볼 때는요. 건캐는 어떻게 해요? 실보다 득이 많은 곳이에요. 예. 또 지출이 많다는 것은 뭐냐면요. 건캐는 어떻게 해요? 대장이잖아요. 대장. 자기가 종교인, 정치인, 대통령, 회장이잖아요. 그러니까 지출이 많을 수밖에 없어요. 예. 예. 사업하는 사람이고 예. 직장의 장이니까. 오행은 금에 속하고 계절은 수월이고 해월이며 색은 건캐는 색은 회색이라는 점 잊지 마십시오. 왜 회색이냐면 감, 북, 서, 서. 이 사이에 있는 게 건캐. 이 사이에 검은색과 흰색 사이에 회색이죠. 동양에서는 회색을 불색이라고 합니다. 불색. 감키에는 술권해가 배속되어 있어요. 감키 안에는. 이렇게. 또 막 그릴게요. 어차피 반듯하게 못 그리니까. 근데 너무나 틀리네. 이게 건키예요. 여기가 태캐, 여기가 서쪽, 여기가 감캐 북쪽. 이게 서북에 위치해 있는 게 건키예요. 건키. 여기는 술, 건, 해라는 방향이 배속되어 있어요. 이 건방에 6살이 들면 술년, 그래서 해년에 태어난 사람과 가정의 대주라는 것이 아버지, 할아버지, 종부를 대주라게 해요. 대주가 밖으로 들며 바람을 피워요. 6살은 어떻게 해요?
음탕한 별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밖으로 돌며 바람을 피우고 끝내 어떻게 해요? 그것 때문에 몸을 망쳐요. 몸까지 망쳐요. 건강에 이상이 오는 거죠. 왜요? 아까 육살은 물이 어떻게 해요? 에너지가 빠져나간다고 했잖아요. 에너지가. 정, 막 정체에서 그냥 빠져나가는 거예요. 모여지지가 않아요. 육살의 흉화는 신자진열과 연관돼서 발생하니까 정확하게 얘기하면 수의 기운, 천간의 술의 기운은 어떻게 해요? 임이죠. 이 술은 왜 나왔냐면요. 술이 여기 들어가요. 그러니까 임술, 예, 해, 술건 해니까 천간에 개 놓고 개해. 개에 태어난 사람이 어떻게 해요? 신자진연원의 건방의 문곳을 경계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렇게 되는 거죠. 에, 아버지가 아니더라도 내가 셋째 아들이라도 셋째 뭐 딸이라도 장남이라도 예, 내가 어떻게 해요? 개띠나 돼지띠인데 더군다나 개띠도 임술년에 태어난 사람이나 돼지띠도 개년에 태어난 사람이 신자진년에 어떻게 해요? 육살에 가서 건방에 가서 그냥 나 여기 잠잘래요. 그냥 나 여기서 기거할래요. 그냥 뭐 나 여기 맨날 거기서 그냥 놀고 뭐 이런 일을 한다고 하면 예. 어떻게 해요? 반드시 뭐가 나와요? 바람을 음탕하게. 그래서 몸까지 망치였습니다. 건캐오행은 금으로써 육살의 수를 생주해요. 건캐는 금지. 그러니까 금생수, 육살은 수인데. 그러니까 육살의 흉화가 더욱 심하게 발생해요. 그래서 이곳의 가옥은 육살이 대청과 마루에 위치하여서 아까 육살이 어디에 위치돼 있어요? 가옥이. 가옥이 보니까 육살이 이쪽에 있었잖아요. 이쪽. 이쪽 보니까 이게 대청이 있잖아요. 이만큼. 이만큼이 대청이 있죠. 또 이만큼이 어떻게 했어요? 마루에 있었잖아요. 육살이 이렇게 흘러갔잖아요. 이게 육살. 그러니까 대청과 마루에 위치하여 대청을 자주 좁힘용으로 사용하는 대주 아버지는 반드시 조심하셔야 합니다. 가급적 잠시 사용하는 용도로 제한을 둬야 돼요. 잠시 사용하는 용도, 잠시 사용하는 용도로 제한을 두셔야 돼요. 예, 그냥 간단하게 그냥 손님이 오면 간단하게 그냥 한 1시간, 2시간 안에 커피나 탁 맞는 용도로 사용을 해야지 여름에 덥다고 해서 더청해. 여기서 이곳에 기거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방에 안 들어가고 아이 시원해. 나는 대청마루가 시원하니까 아이 거기다가 내 돗자리 깔고 내 이부자리 갖다 놓고 그냥 뭐 저도 저 시골에 살아봤던 사람이라 그냥 거기서 그냥 여름 내 그냥 기거하시는 분이 있어요. 이렇게 잘못 기거를 하게 되면 문국성의 음란함이 발동하는 데를 경험할 수 있어요. 이상하게 어떻게 해요? 막 이상한 생각이 자꾸만 들고 이래서 순간적으로 사람이 어떻게 해요? 그랬지 않은 사람이 순간적으로 마음이 확 통해서 요즘에 흔히 우리가 뭐 성추행이라든지 이런 일을 자기도 모르게 벌이게 되는 거지. 예. 음란한 것은 실제 성추행입니다. 해서는 안 되는 상대와 강제적이나 아니면 서로 암묵적인 뭐가 있어도 해서는 절대 안 될 상대하고 하는 게 음란함이지. 뭐 해서 뭐 괜찮은 상대하고 하는 것을 음란함이라고 얘기하면 세상 연애도 하고 살지 말아라는 얘기예요. 그 옛날의 시각이니까 요즘 시각은 많이 틀리죠. 예. 뭐 제 생각이 조금 과격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사실 풍수라는 이 자연학에 빠져서 살았던 사람이라 굉장히 어떻게 도교적인 시각을 많이 갖고 있어요. 도교는 자연학이죠. 예. 도교의 자연학은 어디에 뭐를 거부합니까? 윤리라는
인간에 덧세워진 것을 상당히 거부를 하고 있지요. 그래서 생각이 나이를 먹었어도 상당히 요즘 애들이 보면 좀 웃기는 짜장이에요. 나이 먹은 사람이 보면 참 골 때리는 사람이고. 근데 뭐 세상, 내 사상으로 내가 나쁜 일 안 하고 살면 되는 거니까. 뭐 그렇다고 제가 뭐 행동을 뭐 여성 문제 막 하는 사람이 그건 아니고, 예, 저는 실제 절제하면서 정상적인 사람입니다. 하지만은 생각을 이렇게 한다는 얘기죠. 예, 생각. 음란함이라는 것은 뭐냐면, 하지 않을 상대와 어떠한 육체적 관계를 맺었을 때, 또 강제적으로 상대의 의사에 반해서 강제적으로 한 거, 이런 것들이 음란함이죠. 한번 육살방위를 경험을 해보신 분들 있으면 한번 경험을 한번 해보십시오. 주정동의 말이 맞는가, 네, 틀리는가. 그런데 주정동이라는 사람이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천재거든요. 예, 그 사람이 어떤 학문으로 주장한 게요. 전혀 근거 없는 게 아니지요. 예, 풍수에는 이제 몇 개 파가 있습니다. 큰 틀로 보면 어떻게 해요? 실제는 형기파에서 음양 오행의 어떤 형이상학적인 것을 거부하고 형기파, 산의 생긴 모습, 땅이 생긴 모습, 땅을 팠을 때 그 땅 속에서 나오는 흙의 어떤 에너지, 이것만 주장하는 파가 하나가 있어요. 또 하나는 또 어떤 파가 있냐면 사마파라고 해서 이런 땅을 좋나 나쁘나 결정하는데 어떻게 해요? 산이 좌측에서 왔느냐 우측에서 왔느냐 이것을 12운송 포태법에 다 비유를 해요. 우리가 지금 이용하는 신자진, 해묘미, 인호수, 사유축 이런 겁니다. 물이 어떻게 해요? 좌선수냐 좌측에서부터 흘러서 가느냐, 또 물이 우선수냐 우측에서부터 흘러가느냐, 여기에 따라서 음포대 양포대를 적용하는 사마파가 또 있어요. 예. 그 다음에 또 현궁으로 음양택을 다 볼 수 있다는 또 이 현궁파가 또 존재합니다. 주정동이 얘기한 이 동서사택은 음택은 얘기하지 않고 양택만 얘기를 합니다. 양택만 얘기를 해요. 그런데요, 지리신법이라는 책에서 보면요, 이 팔방구성, 생기오기 연년육살 화해 절명보기를요, 지리신법이라는 책에서 보면요, 음, 도성의 어떠한 자리가 된다 안 된다를 이걸 갖고 논하기도 했어요. 옛날에 하륜이라는 사람은요. 그러니까 주로 이제 큰 틀의 양택을 가지고 이제 얘기를 하는 게 사실상 이 동서사택에 의한 양택 삼요법 이런 학파들이 다들 존재해요. 근데 나는 뭐 현기파락에서 현궁파 무시하면 안 되고요. 나는 현궁파락에서 또 동서사택 공부한 사람 무시하면 안 되고 나는 동서사택에 무시하면 안 돼. 왜 그러냐면요. 이거 주장하셨던 분들이요. 다 한 분 한 분들이 다 그 시대에 동양의 천재들이었다는 점이에요. 우리가 감히 우리의 어떤 짧은 단견으로 범접할 수 없을 정도로 학문적 지식과 지혜가 또 마음의 수양이 다 잘 되신 분들이라고. 그래서 평소에는 여러 가지 학파가 있어서 막 서로 간에 반복을 하고 하는데 여러분들은 부디 그렇게 안 했으면 좋겠어요. 다 배우시면 돼요. 현궁도 배우고 좋은 거 배우고 도서사학도 좋은 거 배우고 평기풍수도 좋은 거 배워서 좋은 거만 쏙 빼서 쓰면 되지요. 뭘 여기는 맞네 틀리네 저기는 좋네 나쁘네 왜 그래요? 예, 절대 그러지 마시라는 거 제가 이 강의를 통해서 몇 번 강조를 했을 겁니다.
여러분들은 대학원 과정이기 때문에 남을 비판하기보다는 그 사람들의 장점을 내 걸로 다독여서 여러분들의 논문 속으로 집어넣는 그런 현명한 그런 사람이 되길 원합니다. 자, 장시간 두서없는 강의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에는 이제 안 한 부분 화해와 절명에 관해서 얘기하도록 하고 아마 다음 주는 우리 시험일 거예요. 시험에 관해서는 제가 8주차에 띄우겠습니다. 아주 편한 쪽으로 여러분들 곤란하지 않게끔 해드릴 거예요. 이렇게 뭐 비대면 수업하는 것도 힘들어 죽겠는데 뭐 여러분들 힘들게 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여러분들한테 좀 그렇지만 너무나 또 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해서는 안 되지요. 우리 학교니까 어느 정도 형식은 갖춰야 되니까 여러분들 그래도 쭉 들었던 내용 중에서 여러분들이 적당히 정리하는 이런 수준이 될 겁니다. 자, 하여튼 코로나가 아직도 완전히 없어지지 않았습니다. 건강 조심하시고요. 다음 강의 때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